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이제 타이머 T-ON하고 T-OFF 두 개가 있었죠. 그걸 사용해서 온오프 딜레이를 같이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작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P0 스위치를 누르면은 3초 후에 작동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P1번 스위치, 끄는 스위치죠.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은 3초 후에 꺼지게. 우리가 3초 전에, 3초 후에 켜지는 거, 3초 후에 꺼지는 거, 둘 다 앞에서 해봤죠.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타이머가 작동하게 되는 그걸 해봤고, 그걸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본 게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 유지회로 들어있고요. 켜고 끄는 이 두 개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돼 있고, 자기 유지 같은 경우 앞에서는 여기다 이제 바로 이렇게 연결했었는데, 지금은 T-OFF가 이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래쪽에 좀 보기 좋게 둘로 좀 분리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얘가 요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죠. 요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초 후에 켜지고, 이제 T0가 이제 켜지면, 그리고 얘가 계속 요 T-OFF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T-OFF가 꺼지면, 이렇게 꺼지면은 3초 후에 T2 얘가 작동을 해서 여기 있는 게 이제 꺼지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 EX 13번인가요? 이번에 13번이죠. 12번인가? 12번 온오프 딜레이라고 이름을 줘 보겠습니다. 12번 온오프 딜레이라고 이름 주고요. XGB의 XBCS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 작성자, 자, 작성자, 작성일 기록해 주시고, 다 됐으면은 맨 윗부분에 설명문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하고 이름하고 학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걸 여러 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엔터키 치면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러 줄 넣고 싶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 줄을 넣고 싶으시면은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컨트롤 플러스 엔터 키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굳이 그렇게 필요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필요한 것들 쭉 집어넣고 이제 좀 보기 좋게 만들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줄에 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지금 아래쪽에 엔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여백이 지금 생긴 거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넣어 놨습니다. 자, 온오프 딜레이 한번 이제 해보죠. 우선 IO 파라미터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 PLC XGB DR30S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적용해 주시고, 자 이제 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됐죠? 변수 설명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변수 이름 그리고 디바이스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원 온, 전원 오프인데 하나는 타이머 온, 타이머 오프. 저 그냥 전원 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원 온이라고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요. 아, 그리고 변수 만들 때 혹시 여러분들 요 중간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PLC 과목이 아니면은요, PLC 과목이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로그래밍 과목들에서는 변수들을 만들 때 항상 영어만 쓰도록 합니다. 영어하고 숫자만 쓰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한글, 그리고 이제 공백, 스페이스, 이게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이들 뭐 만들 때 우리가 한글 집어넣고 스페이스 넣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특히 이제 윈도우 시스템 사용하는, 윈도우 OS 사용하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어떤 뭐 과제 만들 때는 이를테면은 이제 PLC 유공합 실습 과제 .hwp 이렇게 이제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어서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특수 문자들 다 가능하고 이런 공백 문자들까지도 다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렸는데, 가능한 한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한글이나 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않는 게 좋은데, 이제 PLC 같은 경우, PLC 특히 외국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이제 LS 한전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 LG전자에서 만드는 거죠. 이게 LS 한전이 LG에서 만드는 건데 국내에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한글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해요. 한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 쓰는 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한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특수 문자, 특히 스페이스, 이거는 사용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이제 PLC LS 한전 거 사용을 할 때 한글까지는 사용 가능해요. 영어, 숫자, 한글,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는 언더바,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LS 한전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냥 언더바뿐만 아니라 그냥 봐도 이렇게 돼요. 되기는 돼요. 대시도 되기는 되는데, 가능한 한 요 정도까지만 쓰시고 다른 건 쓰지 마세요. 다른 특수 문자, 특히 스페이스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전원한 다음에 온 할 때 여기다 스페이스를 집어넣어 주면은 변수 표현식이 아니라 그러죠. 이게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넣지 말고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디바이스는 얘는 P0번 0번 디바이스였죠. 0번 디바이스는 전원 온,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오프 끄는 거는 P1번 디바이스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램프 켜는 거는 P40번이었죠. 40번에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됐네요. 나머지 것들 굳이 뭐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를테면은 이제 그냥 변수도 똑같이 그냥 M 이제 제로라고 할까요? M 제로라고 해놓고, 얘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디바이스 표현식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네요. 자, 그냥 메모리 1번, 메모리 1이라고 해놓고요. 여기는 M1이라고 해놓겠습니다. 나이스. M1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우리가 두 개를 써야 될 거예요. 타이머 1도 T1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이머 2는 T2라고 하면 되겠죠. T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하나하고 타이머 2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요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할 건데 이름은 왼쪽에 있는 변수나 디바이스나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한 걸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디바이스 보는 게 편하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지만 이게 한두 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많아지면 입력이 많아지고 출력이 많아지고 타이머 많아지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그냥 이 번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 전원 온 혹은 1번 방 전원, 2번 방 전원, 3번 방 전원 뭐 이런 식으로 모터 1, 모터 2, 모터 3 램프 1, 램프 2, 램프 3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은 변수 이름만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디바이스로 보면은 P0번, P1, P2, P3, P4, P5, P6, P7에서 P20, P30, P40까지 가면은 어떤 디바이스가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죠. 변수 이름을 잘 지어두는 게 그래서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볼게요. F3 눌러서 우선 이제 전원 켜는 거니까 전원 온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전원 온만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디바이스 이름이 같이 들어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보기에서 했었던 거죠. 여기 디바이스 보기, 디바이스 변수 보기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죠. 디바이스도 볼 수 있고 변수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은 위에는 디바이스 이름이 아래쪽에는 변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많아서 복잡해서 좀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그냥 디바이스 보기나 변수 보기나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냥 변수 보기로 그냥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 보기에서 디바이스 보기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은 그냥 변수 보기로 해놓겠습니다. 전원 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리에다가 전원 오프 넣어주고 그 다음에 F9 눌러서 끝쪽 코일에다가는 우리가 메모리 1 자 그렇죠 이렇게 해놨죠. 첫 번째 하나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메모리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쪽으로 지금 와야 되죠. 자, 여기 올 때 F3 메모리 1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고 여기 서로 붙여야 되니까 F6 눌러서 여기 연결시켜 주고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메모리 1이 작동을 하면은 여기다가 F3 메모리 1이 작동을 하면 여기 이제 타이머 전원 스위치가 온 하면 얘가 이제 바로 전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작동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타이머 T-ON 3초 후에 불을 켜라. 이게 지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10 눌러서 여기다가 T-ON 넣어주고 타이머 1을 T1을 30, 즉 3초 후에 켜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타이머 1을 3초 후에 켜라. 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머 1이 켜지면은 이제 타이머 2가 작동을 시작을 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타이머 1이 켜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입력으로 타이머 1이 들어가면 되죠. F3 클릭해서 타이머 1이 입력 접점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저장하고 있던 값을 PLC가 좋은 게 이거예요. 예전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작업들이었는데 PLC는 외부로 출력되는 값이 실제로 이제 CPU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장이 되어 있으면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곳에 입력되는 그곳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1 작동을 하면 이제 타이머 2를 T-OFF로 작동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다가 T-OFF 자 꺼줄 건데
T2를 타이머 2를 꺼줄 거고 역시 33초 후에 이렇게 꺼주겠다 이거죠. 타이머 2. 자 이제 타이머 2 입력으로 타이머 2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타이머 2가 연결되면은 불이 켜지게 하면 되죠. 램프 F9 눌러서 여기 램프 클릭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이게 끝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줄은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엔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엔드를 넣어주면 이제 끝인 게 이제 확실히 되는 거죠. 자, 전원이 켜지면 자 전원 온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호가 들어갈 거고 이 신호가 저장돼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스위치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메모리 1 여기가 들어왔으니까 전기가 여기 타이머 온 작동을 시키죠. 30초 후에 타이머 1을 작동시켜라. 3초 후에 타이머 1을 작동시켜라. 자 이제부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3초가 지금 지났나요? 밑에 내려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스캔하는 거죠. 현재 3초가 안 지났으니까 얘는 작동을 안 하고 얘가 작동 안 하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타이머 2도 작동을 안 하고 끝난 거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자, 손으로 누른 스위치가 눌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확인을 했더니 손을 여전히 누르고 있겠죠. 굉장히 빠른 시간이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전기가 흘러서 메모리 1 가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타이머는 작동을 하고 있고 아까 30이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29가 됐어요. 29 즉 30초 후에 얘가 작동을 하는 거죠. 29가 됐어요. 아직 작동 안 하죠. 얘도 작동 안 하고 끝나고 이렇게 쭉 여러 번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 봤더니 얘가 30이 됐더라. 3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타이머 1이 작동하는 거죠. 작동하면 얘가 접점이 붙는 거고 얘가 접점이 붙으면 이제 타이머 2가 작동을 하는 거죠. 타이머 2가 작동하는데 얘는 여기 접점이 끊어지면 요 타이머 1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3초 후에 타이머 2가 끊어지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얘는 작동을 하고 그래서 타이머 2가 연결돼요. 얘가 연결되고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원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얘를 누르는 순간 여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없어지고 여기 끊어지는 거죠. 여기도 끊어지는 거고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얘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겠죠. 타이머 1 작동 안 할 거고 얘가 끊어졌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끊어졌죠. 타이머 2가 30초 후에 꺼집니다. 30 후에 즉 3초 후에 꺼집니다. 타이머 2 아직 작동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30, 29, 28, 27, 26에서 0.1초 단위씩. 아마도 그냥 여기는 30 쭉 있다가 29 이렇게 쭉 있겠죠. 즉 0.1초, 100ms가 0.1초인데 요거 한번 다 가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한참을 여러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3초가 지나면 얘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고 램프의 불이 꺼지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도구 시뮬레이터 시작. 자, 확인 됐죠?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자, 이제 전원 온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면 자, 불이 들어왔고 3초 후에 불이 들어왔죠. 자, 전원 오프 두 번째 거 누르면 불이 3초 후에 꺼집니다. 자, 다시 얘를 누르면 3초 후에 켜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작업장에 이제 공장의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켰다가 손으로 눌러서 켰으면은 3초 후에 이제 공장에 있는 모든 전원이 다 들어갔어요. 천정에 불이 들어온 거죠. 자, 이제 다 끝나고 나갈 때 전원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은 누르자마자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꺼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온오프 딜레이 관련된 거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